이번 시간에 이 도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이 방향에 따라서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고요. 각도도 뭐 30도짜리, 60도짜리, 여기 30도짜리죠. 90도짜리도 필요하고, 좌우 반전도 하고 상하 반전도 하고, 크기도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이렇게 잠깐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800짜리가 필요하다 하게 되면 800짜리가 되면서 이 프레임의 두께는 변경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40mm로 그려놨고요. 벽체에 따라서 이 프레임의 두께는 그때그때 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벽체가 150짜리에서는 170이면 되겠고, 벽체가 200짜리다 그러게 되면 220 정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각 열린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복사를 해놨고요. 이 객체 4개가 다 필요합니다. 본인들이 45도짜리 하나 필요하다 그러게 되면은 이 객체를 갖다가 45도로 돌린 객체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만들어 볼게요. B 인서트 할 때 중심에서 불러오도록 선택점을 갖다가 여기로 잡겠습니다. 이름은 그냥 D로 이렇게 줄게요. 확인. 자, 그럼 이제 편집창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것을 갖다 일단은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이것도 G 선택하기 좋게요. 이것도 G. 이것을 힌치가 달릴 자리로 옮겨야 되겠죠. 힌치가 여기가 되겠죠. 경첩이라는 게. 그 다음에 다시 이것도 이쪽. 다시 이것도 여기가 됩니다. 요 호는 이쪽 X축으로 스트레치가 될 때 요 호가 스케일로 커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X축으로 늘어날 때 요 각 방향 각도대로 이렇게 스트레치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러고 회전값 뭐 이런 것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을 BP라고 이렇게 명령을 줄게요. BP. 그렇게 되면은 B 파라메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엔터 하게 되면 여기 그럼 선형이 있죠. 요 선형이 요거가 됩니다. 그래서 L 엔터. 기준점을 어디다 잡냐면은 여기 문의 내경을 경첩을 달 자리 이쪽으로 잡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립수는 하나.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매개 변수를 동작값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동작 신축 클릭하고 방향 잡고 프레임은 이렇게 되고 객체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것은 제외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엔터 스트레치요. 매개 변수 선택 방향 영역 객체 그룹을 잡아놨으니까 선택하기가 좋겠죠. 엔터. 다시 세 번째 다시 엔터 다시 엔터 세 번째 거 매개 변수 선택 방향 영역 객체 이렇게 되겠죠. 다시 엔터 매개 변수 선택 방향 영역 요객체 이렇게 되겠죠. 엔터. 야, 그렇게 되면은 이쪽 방향으로 늘어날 때 다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대로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블록 테스트에 가서 이렇게 해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게 방향이 지금 틀려져 있죠. 예, 방향이 틀려져 있으니까는 방향을 그 각도에 따라가도록 이렇게 첫 번째 게 30도짜리죠. 30도짜리를 각도를 갖다가 30도 엔터.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60도짜리죠. 60도 방향으로 스트레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90도, 이건 90도.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블록 테스트 해볼게요. 예, 이렇게 되면 각 방향으로 스트레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게 지금 빠졌네요. 90도에서 요게 빠졌습니다. 90도에서 맨 나중 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우스 우클릭 수정 프레임 엔터 그리고 객체가 여기가 빠진 거 보이시죠? 파랗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파랗게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터 동작 값을 갖다가 그 명령이 BA라는 명령입니다. 액션 툴. 그래서 엔터 하게 되면 여기서 골라도 된다는 얘기죠. 축적 S 매개 변수 선택 객체 여기서 밑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30도짜리하고 60도짜리하고 90도짜리하고 세 개가 중복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하게 되면은 첫 번째가 이게 스트레치 될 때 요게 스케일 값이
이 호 세 개가 한꺼번에 이제 스케일 값이 먹겠죠. 브록 테스트. 여기서 선택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스케일 값도 늘어나고 각 방향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만 주면 되나요? 가시성하고 여러분이 주고 싶은 뭐 미러 뭐 이런 것만 주시면 되겠죠. 그럼 가시성을 하려게 되면은 BP 엔터. 저는 명령을 칠게요. 그래서 가시성 V 엔터. 그래서 이쪽에다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립수 하나. 여기서 가시성에 대한 속성을 정의해야 되니까 상태에서 요것은 이름 바꾸기 90도로 일단 해놓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0도 확인, 새로 만들기 30 엔터, 새로 만들기 60 엔터. 다 됐죠. 그리고 순서를 바꾸려고 되면은 이것을 선택해 가지고 위로, 그 다음에 30도를 그 위로 여기서 확인하게 되게 되면은 가시성 상태는 정의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은 90도에서 안 보여야 될 게 보여야 될 게 해도 되고 안 보여야 될 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0도부터 이렇게 하죠. 아예 0도에서 전체를 안 보이게 할게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다 안 보이죠. 그럼 0도에서 보여야 될 게 이렇게 요객체가 되겠죠. 또 이객체 이렇게 반대로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엔터. 그리고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다시 켜놓고요. 30도에서 안 보여야 될 거, 보여야 될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 보여야 할 거부터 할게요. 30도에서 안 보여야 될 게, 요게 안 보여야 되겠죠. 이게 다 안 보여야 됩니다. 이게. 엔터. 다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다시 60도에서 안 보여야 될 게, 요객체. 일단은 요객체가 되겠죠. 요객체, 호하고 요객체. 이렇게 되겠죠. 엔터. 그렇게 되면은 60도에서는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다시 90도. 안 보여야 될 게 요객체하고 요객체, 여기 호, 또 60도에 대한 호도 안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객체가 안 보여야 됩니다. 엔터. 다시 꺼볼게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럼 가시성이 다 할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시성의 스트레치를 그냥 옆에다 둘 거니까 이 가운데다 두셔도 되고요. 옆에다 둘 거니까 첫 번째 신축을 할 때 마우스 우클릭해서 동작 세트 수정에 들어가 가지고선 엔터 하고 요 가시성 매개 변수를 클릭하게 되면은 늘어날 때 같이 늘어나가 됩니다. 엔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 됐고요. 전체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은 마치 이렇게 선택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리젠 이렇게 명령을 주게 되면은 본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선택되어 있고 또 이것도 선택은 물론 할 수 있는데 마치 90도에서 현재 이것이 가려지지 않고 이런 상태로 보여야 얘기죠. 60도에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90도에서 마치 선택된 것 같이 이렇게 보이죠. 그럼 R이라는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을 일단 그려가지고서 와이프아웃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이 객체 밑에 있는 것을 가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와이프아웃으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와이프아웃 명령을 줘가지고요. 포리선 P 엔터 그리고 이 객체를 선택하고 하게 되면 원본은 없어지고 요 객체 밑에 있는 것을 감춰지게 되니까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럼 이 객체를 갖다가 밑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DR 엔터 하고 객체 아래로. 그래서 이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밑으로 숨어 버리겠죠. 밑으로 숨어 버렸는데 이 객체에 다른 격차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해놓고요. 일단은 그냥 보이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와이파 프레임이라는 명령을 쳐가지고선 1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 객체 밑에 있다는 얘기죠. 이런 객체들 밑에 편집창에서 이것을 안 바꾸고 모형 공간에서도 조정이 되니까요. 일단은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도록 하죠. 다음에 또 이제 이 문의 그 프레임 폭을 갖다가 또 조정을 하려고 되면은 또 매개 변수를 하나 더 줘야 되겠죠. 선형 위에서부터 밑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이 정도에 갖다 놓고 또 요거에 대한 그립수는 하나. 이게 이제 구체화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BP, 그러니까는 블록 파라메터라고
이렇게 명령인데요. 그걸 쓰시든지 여기서 바로 사용하시든지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동작 값을 줘야 되겠죠. 이게 걸리적거리니까 좀 이렇게 해서 일단 위로 갖다 놓을게요. 동작 값 신축 방향 잡고 객체 프레임 이렇게 잡고 객체는 요거만 해야 되겠죠. 요 손잡이는 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손잡이가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엔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주 은근하게 이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와이프아웃도 늘어나야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같이 늘어나고요. 근데 이제 요게 뭡니까? 우리가 기준점을 일로 잡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인서트 할 때 이 기준점인데 항상 기준점을 이렇게 키웠을 때 벽체 가운데 와야 되니까 요놈이 이제 가운데 와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반전이라는 이 매개 변수를 줬다고 한다면 그 반전에 대한 매개 변수도 항상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또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매개 변수에서 반전 BP 줄게 잖아. BP 그래서 반전 F 두 점 사이에 중간을 쓰지 않고 프레임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와이파이 프레임이 있죠. 바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되게 되면은 랩을 갖다 붙이고 그립수 엔터 이렇게 되면 반전 값이 하나 붙었고요.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반전 F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럼 여기에 붙게 되니까 이쪽에다 해야죠. 다시 반전 F 이쪽에다가 반전 값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립수 엔터 반전값에 대한 또 동작을 둬야 되니까 동작 반전 선택 객체는 all 엔터 엔터 또 다시 엔터 반전 객체 선택 all 엔터 엔터 그렇게 되고 요거 이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이제 반전에 대한 요 매개 변수가 항상 반이 돼야 되니까요. 또 반이 되기 전에 또 여기 기준점이 있었었죠. 그래서 기준점을 매개 변수에서 기준점을 요 가운데로 하나 새로 하나 또 잡습니다. 이렇게요. 본래 여기 가운데로 잡고 들어왔습니다만은 기준점 제일 처음에 잡은 기준점은 UCS 그 동쪽 브록에서 UCS의 원점이 된다고 그랬죠. 그 원점은 이 원점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UCS 아이콘을 잠깐 한번 켜볼게요. 아이콘 OR로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UCS 아이콘 원점이 여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라는 것은 이 객체를 갖다가 블록을 만들 때 여기를 클릭하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원점도 되면서 기준점이 되는 건데요. 이것을 새로 잡기 위해서 매개 변수에서 기준점을 일로 잡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UCS 중복이 됐으니까는 안 보이게 해도 되고 논을 해도 되고 하니까 논을 해서 이쪽으로 오게끔 하고 이쪽으로 스트레치가 될 때 요 기준점하고 요 반전에 대한 매개 변수하고 요 반전에 대한 변수가 이동을 할 때 반씩 따라가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작하고 이동 그래서 이동에 매개 변수 선택하고 방향 잡고 객체는 이거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엔터하고 그 이동에 대한 승수값은 거리 승수는 0.5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반만 스트레치 할 때 반이 따라가게 되겠죠. 브록 테스트 해보죠. 이게 은근하게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반씩 따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돼야 여기서 반전도 하고 이게 변경이 안 되게 됐죠. 이렇게 돼. 그래서 인서트 점이 이제 여기가 되는 겁니다. 테스트 닫기 하고요. 그러면 벽체를 따라서 자동으로 정렬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매개 변수에서 정렬이라는 것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하게 되게 되면은 요 아이콘이 기준점하고 중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또 정렬을 할 때 가운데 따라가도록 해야 되니까 요 무브에서 선택을 갖다가 수정 해가서 요 객체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정렬이라는 거요. 그래서 엔터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죠. 아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그 정렬의 아이콘도 이렇게 가운데 와서 정렬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다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늘리기도 하고 다시 폭을 내가 원하는 만큼 120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내가 뭐 850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는 또 요게
이게 뭡니까? 상하반전이 이쪽에 따라다녀야 되겠죠. 스트레치 할 때 요놈이 같이 따라다녀야 되니까 또 그 값도 줘야 되겠네요. 물론 여기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좀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해볼게요. 그럼 스트레치 할 때 스트레치가 이거죠. 첫 번째 거, 첫 번째 스트레치 할 때 수정 하고 우선 엔터, 그리고 객체 선택, 요게 되겠죠. 이 반전 상태, 이게 반전 상태를 선택하면 됩니다. 엔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늘리고 이렇게 늘렸을 때 이게 같이 따라다녀야 되겠죠. 요놈이요. 다시 이쪽으로 늘리기도 하고, 브록 테스트 닫기로 하고, 여기도 이게 또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이 스트레치 할 때 요 반전 레이블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네요. 그래서 이동, 그러면 동작에서 이동, 매개변수 선택, 방향 잡고 이쪽 방향이죠. 클릭, 그리고 객체는 요거 따라가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값은 마찬가지로 0.5 이렇게 됩니다. 몇 번 해보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못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또 하나의 공부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요게 반이 또 따라가야 되겠죠. 뭐 정확하게 이거는 반이 올 필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요게 반이 와야 됩니다. 인서트 점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좀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죠. 닫게 하고요. 이제 저장을 할게요. 이쪽에서 이제 한번 불러와 보죠. 삽입에서 삽입을 한번 시키죠. D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 이게 프레임이 보이죠. 요게 와이파이 프레임이니까는 와이파이 프레임 안 보이도록 0으로 하면 되겠죠. 지금 1이죠. 0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안 보입니다. 이렇게 벽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멀티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벽체를 그리고 삐뚤어지는 선도 그리고 다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해서 D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가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또 불러와 보죠. 삽입 이렇게 해서 방향도 바꾸고 좌우로 바꾸고 또 크기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붙여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벽체가 만약에 200짜리 벽체다 그러게 되면은 200짜리 한번 그려볼게요. 스케일 200 엔터, 그리고 이렇게 해서 200짜리 벽체죠. 그리고 인서트 즈 명령을 치게 되게 되면은 그 로딩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아예 키우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얼마로? 220으로. 그래서 220. 그리고 요 가운데 점이 항상 따라다니니까 이렇게 갖다 놓게 되게 되면은 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벽체는 200이고 요것은 220이니까 양쪽으로 이제 10mm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도면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좀 테스트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여기까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